안녕하세요. 강사 제이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포지션 스티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 이 UL, LI들한테 포지션 스티키를 걸었어요. LI가 탑에서 100픽셀 위치하게 되면 고정이 되라고 포지션 스티키를 걸었습니다. 자, 스크롤을 계속 내려서 보게 되면 탑에서 100픽셀의 위치가 될 때 고정이 되어서 다음 LI가 덮어 씌우고 그 다음 LI가 또 올라오고 마지막 LI까지 올라와서 스티키가 풀리고 다음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 스티키는 일반적인 문서 흐름에 따라서 배치되다가 스크롤의 위치에 따라 지정된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고정이 됩니다. 탑, 라이트, 보텀, 레프트 중에서 하나 이상의 값을 지정해야 하고요. 이 뷰포트 내에서 고정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탑 버튼이 있죠. 이 탑 버튼은 스크롤하고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죠. 여기에는 포지션 픽스드를 걸었습니다. 이 픽스드는 자 뷰포트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요소는 스크롤해도 항상 같은 위치에 머무르고 그죠? 뷰포트 크기가 조정되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화면에 고정되어 유지됩니다. 탑, 라이트, 보텀, 레프트 속성을 사용해서 요소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포지션 픽스드는 뷰포트를 위해서 고정하는 거고 포지션 스티키는 조상이나 부모 요소한테 고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을 때는 뷰포트를 기준으로 고정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열어서 느낌표 탭 주시고 한국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A5로 놓으시고 타이틀에는 포지션 스티키 주겠습니다. 전체를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으로 3개의 섹션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콘텐츠로 클래스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lt 아랫방향키로 복사해서 두 번째 섹션에는 키로 클래스명을 주고 첫 번째 sek션에 H2로 포지션 스티키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는 땡큐라고 적어져 있죠. H2로 땡큐라고 적고 자, 두 번째 섹션에 보시게 되면 4개의 LI를 줄 건데 이 LI의 클래스명을 박스로 두고 여기 글자 넘버의 컬러가 틀리죠. 그래서 이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 각각 클래스에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5 3는 H2로 주고 아래에 bar을 만들고요. 왼쪽에 H3으로 num이라는 클래스를 둬서 숫자를 넣고요. 오른쪽에는 div lightbox를 두고 안에 p 타이틀로 작성하고 p 텍스트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 UL list 박스로 탭 주시고 li 탭 h2 탭 주시고 html 그리고 shift 이 원자 위에 있는 거 있죠. 땡땡 3로 타이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이 1과 텍스트 박스를 넣기 위해서 div 보텀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왼쪽에 h3 num으로 두고요. 1이라는 숫자를 넣고 오른쪽에 div 라이트 박스 탭 주셔서 시점 타이틀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고 P.점 텍스트 박스에 포지션 릴레이티브에 대한 내용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동작 원리로는 요소를 문서 흐름에 따라 배치하면서 탑, 라이트, 보텀, 레프트 속성을 사용해서 자신의 원래 위치보다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소가 이동하더라도 요소가 차지하는 공간은 원래 위치를 유지하며 다른 요소는 이 요소가 이동되기 전의 공간을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어 요소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를 제가 한번 했고요. 여기다 내용을 붙여 넣었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스는 자, 이 li를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만드시고 두 번째의 숫자 num을 2로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absol 주고요. 세 번째는 num을 3으로 주시고 스티키, 우리가 배울 스티키를 적어주시고 네 번째는 포지션 픽스드를 적겠습니다. 두 번째 앱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작 원리로는 요소를 일반적인 문서 흐름에서 제거하거나 가장 가까운 조상 중 포지션 릴레이트 앱솔루트 픽스드 중에 하나로 설정된 요소를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가까운 조상,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적용된 경우죠. 릴레이티브나 앱솔루트나 픽스드가 적용된 것 중에 하나로 설정된 요소를 기준으로 배치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 요소나 조상 요소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설정하지 않으면 풋포트를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탑 라이트, 보텀 레프트 속성을 적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지션 앱솔루트 내용이고요. 스티키도 다시 읽어보게 되면 동작 원리로는 요소가 일반적인 문서 흐름에 따라서 배치되다가 스크롤 위치에 지정된 인계점에 도달하면 고정이 됩니다. 어느 위치라고 딱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인계점이 되었을 때 고정이 됩니다. 탑, 라이트, 보텀, 레프트 중 하나의 이상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요소가 지정된 인계점에 도달하면 해당 위치가 고정되며 뷰포트 내에서 요소 고정을 시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픽스드는 요소를 뷰포트를 기준으로 고정합니다. 스크롤을 해도 항상 같은 위치에 머무르며 요소는 한 화면에서 고정됩니다. 탑, 라이트, 보통, 레프트 속성을 사용하여 요소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 부분의 내용을 복사해서 p.text 박스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 내용을 복사해서 앱솔루트에다가 붙여넣고요. 세 번째 스티키 내용을 복사해서 스티키가 있는 텍스트 박스에다 붙여넣고 마지막 픽스드에 관한 내용을 다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스타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내부 스타일로 헤드 영역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아래에 스타일 주시고 모든 요소가 가지는 패딩을 0으로 두시고 마진을 0으로 주고요.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 스타일도 넌을 주도록 합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폰트를 구글 폰트에서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폰트로 들어가서 저희는 노토산스 KR을 사용할 겁니다. 자, 노토 KR 사용하고요. 폰트 클릭하시고 인베드 코드에서 저희는 HTML에서 붙여 넣을 거니까 링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부분 복사해서 타이틀 아래다 붙여주시고 바디에는 폰트 패밀리를 복사해서 붙여주시고 또 영문 폰트는 에이리얼 폰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폰트 패밀리에 에이리얼, sans 세리프 두시고 전체적으로 폰트의 사이즈는 15픽셀로 주고요. 글자의 컬러는 333으로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섹션에 클래스 이름을 컨텐츠로 주었죠. 컨텐츠 섹션의 위드를 100% 탭 주시고 헤이트는 보이는 뷰포트에 100%로 찰 수 있도록 100 뷰포트 헤이트로 주겠습니다. 비지를 000으로 검정으로 두시고 글자의 컬러 흰색을 적용하고요. 이 섹션에서 센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주고 저스티피 컨텐츠를 센터로 너비의 센터로 오죠. 자, 세로축으로 센터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얼라인 아이템을 센터에 주게 되면 이 화면에 센터에 위치합니다. 자, 세 번째 섹션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 둘이를 H2로 줘서 폰트 사이즈를 68픽셀로 주고 저장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U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소문자로 바꿔주시고 이제 이 포지션이 있는 섹션 스티키 영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키는 비지를 옐로우로 채워서 보게 되면 자, 이 영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붙어 있어서 답답하죠. 그래서 안쪽 여백인 패딩을 상하로 100픽셀 좌우는 주지 않겠습니다. 스티키에 UL 리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스티키의 리스트 박스는 비지를 레드로 채워보면 이 영역입니다. 얘네가 결과처럼 이만큼만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스트 박스의 위드를 80%만 주고요. 센터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바깥 여백 마진을 상하는 주지 않고 좌우를 오토로 주면 센터에 옵니다. 자, 리스트 박스의 자식으로 li가 있죠. 이 li에는 클래스를 줘서 박스라는 클래스와 각각의 이 놈의 글자의 컬러를 바꿔주기 위해서 B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 박스 클래스를 주고 B 클래스를 추가하고요. 세 번째
번째에도 컨트롤 V로 붙여서 박스와 C를 주고요. 네 번째도 박스와 D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LI보다 박스 클래스를 줬으니까 박스로 잡고요. 비지를 스카이 블루로 한번 주게 되면 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너무 붙어서 답답하죠? 패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여백이죠. 패딩을 상으로 50픽셀, 좌우는 80픽셀, 보통을 60픽셀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되었고요. 각각의 LI한테 보더를 주는데요. 1픽셀 솔리드 000으로 주고요. 이제 스카이 블루와 옐로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I들끼리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마진 보텀을 35픽셀 주겠습니다. LI들끼리 떨어졌어요. 자, 결과에 보면 얘네 둘은 둥글고 아래는 둥글지 않죠. 자, 보더 레디어스를 주는데 상 레프트는 15픽셀 둥글고 상 라이트도 15픽셀 둥글고 보텀 라이트는 0이고 보텀 레프트도 0이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결과처럼 위에 2개는 둥글고 아래는 각이 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H2를 해야 되겠죠. 박스의 2는 폰트 사이즈를 40픽셀 주고요. A자가 있네요. 일자가 A자로 바뀌었네요. 여기 1이죠. 1로 두고요. 그리고 결과에 보면 H2에 보더 보텀이 있습니다. H2에 보더 보텀을 1픽셀 솔리드 주게 되면 보더 보텀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H2죠. 이 숫자도 제가 H2로 해놨네요. 그래서 보더 보텀이 적용이 되었죠. 그냥 여기는 이 넘버가 H2만큼 중요한 제목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H3으로 넘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num이라는 클래스의 H2를 H3으로 바꿉니다. 자, 모두 바꿨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만 보도 보텀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 영역이 너무 붙어서 답답하죠? 그래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떤 여백을 줘야 될까요? 한번 H2한테 비지를 레드로 채워보게 되면 이 영역입니다. 여기에 이 줄이 안 보이니까 블루로 적용해서 보면 지금 보이죠? 이 간격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H2의 안쪽 여백인 패딩 보텀을 20픽셀 정도 주게 되면 저렇게 떨어지겠죠? 자, 레드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원래대로 샵 DDD로 주고요. H2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div 보텀 있죠. 자, 이 보텀의 왼쪽에는 숫자가 와야 되고 오른쪽에는 이 라이트 박스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텀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H3은 왼쪽에 달라붙고 라이트 박스는 오른쪽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저희 콘텐츠 스페이스 비트윈을 주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스까지 복사해서 박스에 있는 보텀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num과 텍스트 박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콘텐츠 스페이스 비트윈을 주게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num하고 텍스트 박스한테 너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까지 복사해서 num은 일단 폰트의 사이즈를 200픽셀 주고요. 보통의 라이트 박스에는 위드를 전체 50% 이렇게 너비를 주게 되면 얘는 비지를 이렇게 채워서 보게 되면 자기의 사이즈만큼 유지하고 화이트 박스에도 비지를 네로로 주게 되면 자기 사이즈만큼 50%를 유지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 요소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양쪽 끝으로 달라붙으면서 사이에 여백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 요소한테 너비를 줘야 되는데요. 이 둘 다 적용해도 되고 하나에만 적용해도 되고 어차피 이제 100%만 안 차면 되니까 그 사이 간격은 떨어지겠죠. 블루 지우고 옐로우를 지우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작성이 되었어요. 이제 이 라이트 박스를 작성하면 되겠죠. 이 라이트 박스를 결과에서 보게 되면 포지션 픽스드는 p.텍스트로 주었고요. 텍스트 박스로 주었습니다. 자, 라이트 박스의 타이틀은 폰트의 사이즈를 32픽셀 주고요. 이 텍스트 박스와 떨어질 수 있도록 마진 보텀을 30픽셀 적용하면 저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붙어있어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 H2한테 마진 보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H2한테 마진 보텀을 50픽셀 주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숫자한테 컬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박스에 클래스를 하나를 더 줬기 때문에 띄지 않고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박스인데 A라는 박스라는 뜻이에요. H3은 컬러를 샵 F84F로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이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Shift Alt 아랫방향키로 복사해서 C, D로 주고 두 번째 컬러는 90C, 3C, D로 주고요. 세 번째는 47, B1, 72로 주고요. 네 번째는 C9, BF6으로 주거 저장해서 보게 되면 각각 컬러가 들어갔는데 네 번째 컬러가 여기 오타가 D로 이렇게 주고 보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결과랑 비교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1번의 컬러가 진하네요. 박스 1의 컬러를 FF6이 아니라 B8F4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스티키를 적용해 볼 건데요. 이 지금 현재 이 UL을 리스트 박스로 이름을 잡았고요. 그 안에 li에 박스라는 클래스를 모두 주었죠. 그래서 이 li가 이렇게 올라오면 포지션 스티키가 적용이 되어서 위치를 지정하는 곳에 이 부모 요소의 탑의 100픽셀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모인 리스트 박스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적용해주고 자식들이 올라와서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스티키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부모 요소의 100픽셀에 위치할 때 고정되라고 위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요소인 리스트 박스한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고요. 자식인 박스한테 포지션 스티키를 주고 이 박스들은 탑에서 100픽셀에 위치할 때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스크롤 내렸다가 이 부모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얘네들은 부모한테서 100픽셀 떨어졌을 때 첫 번째가 벌써 고정이 되었어요. 두 번째도 여기 가서 고정되고 세 번째도 고정되고 네 번째도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LI 박스들이 배경색이 없어서 투명하게 겹치죠. 박스한테 배경색을 흰색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겹쳤을 때 아랫게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포지션 스티키를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결과처럼 이 탑이란 버튼이 항상 여기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화살표는 리니어 아이콘을 사용할 겁니다. 더 먼저 검색해서 리니어 아이콘 검색하시고 들어가서 이 버전을 사용할 거고 여기에서 저희는 리니어 아이콘 업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 작성할 때 넣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섹션 컨텐츠의 H2 아래다가 작성할 건데요. 버튼이니까 B로 감싸주시고 클래스를 탑으로 주고요. 방금 복사한 리니어 아이콘을 붙여주고 탑으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탑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지금 탑으로 올라온 거예요. 같은 색이라서 잘 확인이 안 되죠. 다시 쭉 내려서 이 정도 했을 때 탑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섹션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탑한테 너는 ID ABC로 이동해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 아이디 ABC의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섹션인 콘텐츠한테 아이디를 부여해 주겠습니다. 아이디 ABC 이렇게 부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또 리니어 아이콘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니어 아이콘의 CDN을 가져와야 되죠. 아이콘 폰트 이 부분 복사해서 우리 헤드 영역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 구글 폰트 아래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스타일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클래스를 탑으로 주었죠. 자, 탑에 일단 글씨의 컬러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컬러를 샵 47B172로 컬러를 적용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죠. 얘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얘는 항상 고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포지션은 고정되라고 픽스 눌러주는 겁니다. 이 픽스된 위치가 이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거라고 했죠. 자, 라이트에서 5% 떨어지고 아래 보텀에서 5% 떨어져라 주고 보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아이콘과 탑 글씨가 있는데 이 아이콘은 스펜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클릭하면 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A 태그로 감쌌습니다.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블록 요소로 속성을 바꿔줘야 위드가 적용되고 헤이트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A의 클래스를 탑으로 주었죠. 그래서 탑한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변경해 주고요. 비즈를 채워볼까요? 비즈를 채우면 자기 사이즈만큼 유지하고 있지만 위드와 헤이트가 적용됩니다. 위드를 80 픽셀 적용하고 헤이트도 80 픽셀 적용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둥글게 하기 위해서 보더 레디우스를 50% 이상 주면 동그래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 대신에 보더를 줄 건데요. 1픽셀 폰트와 같은 색인 샵 47B172로 주고요. 자, 레드 지우고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A로 감쌌기 때문에 A 태그의 기본 속성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리셋에 A가 가지는 텍스트의 데코레이션, 밑줄 쳐진 것을 넌으로 주고요. 밑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A의 글자 컬러는 부모의 속성을 닮을 수 있도록 이너리티로 줍니다. 저장 이렇게 이너리티로 주었습니다. 이 글씨가 센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에 줍니다. 저장 센터에 주고요. 자, 이 화살표는 스펜이죠. 스펜도 속성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스펜은 인라인 요소죠.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속성을 변경해 주게 되면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글씨들이 너무 붙어 있고 위에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이 탑 안에 있는 이 글자의 라인에이트를 픽셀로 한 25픽셀 정도 줘서 두 개를 서로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안쪽 여백인 패딩 탑을 30픽셀 정도 주게 되면 이렇게 타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패딩 탑 영역이 히트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박스 사이징 보도 박스를 줄게요. 동그래졌는데 너무 아래에 있네요. 여기를 8 정도 주게 되면 좀 예쁘게 적용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포지션 스티키와 포지션 스드까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강의 잘 들으셨어요? 강의가 학습에 도움이 되시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